농업의 핫 이슈를 탈탈 털어 농업의 현재를 정의하고 색다른 농업을 제시합니다. 대국민 농업상식 레벨업 프로젝트 인터러뱅 3D.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인터러뱅 3D 첫 시간입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촌진흥청의 조우석이라고 합니다. 올해 인터러뱅 3D의 첫 MC를 맡게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농촌과 농업에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첫 프로그램인데요. 오늘 두 분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농촌 문화 관광, 이런 어메니티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강방훈 연구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쪽은 소비, 교역 등 경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이동현 연구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다 보니 저도 긴장이 되고 박사님들도 좀 긴장이 되실 것 같아요. 좀 어떠세요? 안 그래도 지금 막 손에 땀이 나서 좀 걱정입니다. 예. 농산업 트렌드는 제가 많이 고민해 온 부분이긴 하지만 뭔가 또 억지스럽게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2014년 농산업 트렌드 할 때 노래 부르셨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 얘기가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예,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자, 오늘 다룰 주제가 2014년 농산업 트렌드인데요. 트렌드를 알아보기 전에 작년 농업 동향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작년 2013년도는 뭐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올 초에 그 강원 영동 지방에 폭설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하지만 작년에는 그 농업 생산에 피해를 주는 그 태풍이나 냉해 같은 게 없었다는 점이 참 이제 다행스러운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예, 올해 영동 지방의 폭설은 정말 심각했었는데요. 올해는 좀 후반부라도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참 마음이 안 좋은데요. 현재 아직 복구가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구 진행 중이고 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복구가 완료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 박사님 나머지 얘기 좀 해주시죠. 작년에 그 농업 생산에 중요한 요소인 온도나 일조 조건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과수나 채소 품목이 풍작이 들었고, 그다음에 품질도 매우 좋았죠. 반면에 가격은 떨어져서 소비자들은 그 저렴한 가격에 좋은 농산물들을 이제 접하는 기회를 얻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유럽발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서 합리적인 소비라는 거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겠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충분한 검색을 통해서 농산물을 구매하는 방식이 많아졌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직거래나 이제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로컬푸드 예를 들면 지금 전북 용진농협이라고 있습니다. 전북 용진농협이 우리나라 로컬푸드의 1번지라고 하는데요. 2012년 4월에 개장을 해서 한 59억을 매출을 올렸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10억이 넘었답니다. 그래서 충분히 로컬푸드도 승산 있는 아이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14년 농업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크게는 농업과 농촌으로 이렇게 나누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올 한 해 농산업을 이끌 트렌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힐링 비즈니스, 귀농귀촌, 로컬 푸드, 농가 맛집, 농업 투자, 향토 음식, 그리고 토종 농산물, 반려동물까지 정말 다양한 트렌드들이 가득하네요. 올해 농산업 트렌드를 한눈에 보니까 올해는 우리 농촌의 숨겨진 가치가 반짝반짝 빛을 낼 것 같은데요. 이 트렌드들 중에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핫한 트렌드를 골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몇 가지 키워드를 준비했는데요. 2014년 농산업 트렌드 핫 키워드 첫 번째, 경축
새로운 농촌 탄생. 요즘 농촌에서 뭔가 새롭고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예, 뭐 우선 들 수 있는 게 우리 농촌에 그동안 사회에서 굉장히 지금 열풍이죠. 힐링 트렌드. 그게 농촌으로 옮겨진다는 그런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힐링 트렌드 하면 보통 서비스 업종에서 많이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 농촌에 그런 인력들이 없을 텐데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이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 농촌에는 힐링을 제공하는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농촌 다음으로 뭐 대별되는 그런 자원들인데요. 문제는 경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 간의 갈등이 심해져서 공동체가 와해가 되면서 그 마을의 사업들이 중단되는 몇몇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외부의 인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원들이 보태지면서 그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몇몇 군데에서 성공적인 좀 나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숙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근데 박사님 저기 농촌 관광이나 걷기 길이라고 해도 막상 가면 마을마다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다 거기서 거기니까 내가 지금 충청도에 와 있는지 아니면 전라도에 와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구장만의 특색을 내세우지 못해서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를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거 마을 주민들의 주도에서 마을이 경영되고 꾸려지던 것이 이제 전문 컨설턴트가 외부에서 유입이 돼서 아웃소싱 형태로 바뀌는 추세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외국인 체험이라든지 다문화 가정 체험이라든지 또는 이제 의료 관광이라든지 수학여행 등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의료 관광이요? 의료 관광은 어떤 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 K-팜이라는 그 프로젝트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전시에 잘 갖추어져 있는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그 인근 충북 영동이라든지 예산 등지에서 이제 힐링하는 거죠. 시골에 들어가서 힐링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다 정화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세 분께서 지금까지 갔던 마을 중에 정말 힐링하고 왔다라는 그런 곳 있으세요? 아니면 좀 특이한 곳이거나?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마을을 꼭 찍어서 간다기보다는요, 뭐 지역을 생각을 해서 가는데 작년 봄쯤이었나요? 제가 집사람하고 제주도의 올레길 7번 코스를 다녔습니다. 그 제주도 올레길 7번 코스가 외돌개에서 시작을 해서 천지연폭포까지 이어지는 곳인데 거기에 백미라고 하면 일단 마을과 그리고 바닷가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장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제주도 올레길이 현재 지금 21번 코스까지 돼 있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제가 긴 휴가를 내서 성지순례 차원에서라도 한번 다녀올 생각입니다. 네, 뭐 부럽네요. 저는 지리산 자락에 있는 산청 남사예담촌이라고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뭐 안동의 하회마을처럼 좀 이제 비교가 되긴 하는데 거기에 이제 고풍스러운 돌담길이라든지 한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 돌담길을 걷거나 아니면 뭐 단순히 이제 한옥의 대청마루에 앉아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고 이제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죠. 뭐 앉아있으면 꼭 제가 전생에 여기에 살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뭐 요즘 뭐 유행하는 말로 느낌 아니까 뭐 그런 게 이제 네, 그렇습니다. 강 박사님은 전생에 양반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저는 평민입니까?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그나저나 요새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적극적인데요. 뭐 농식품부의 으뜸촌이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있죠. 예, 맞습니다. 게다가 저희 농민분들도 요즘은 이제 분발을 많이 하셔서 치유를 뭐 전문으로 하는 농장이라든지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 농장 같은 것들에 대한 시도가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다 이제 농촌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단순한 생산 공간이거나 뭐 관광지 정도로만 됐던 농촌에 전통 문화가 이제 개입되면서 특별한 관광지, 특별한 휴양지로 이제 거듭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게다가 요즘 그 불고 있는 귀농귀촌 바람이 있는데 다양한 재능을 가진 그 인력들이 농촌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도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일입니다. 예. 이번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연금술사, 총금술사.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그 나비나 구리 등으로 이제 금을 만든다는 그 중세시대 연금술사 아시죠? 요새 그 어린애들이 많이 보는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제목으로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 이 연금술사처럼 이제 시골을 금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만드는 새로운 직업군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체험관광 플래너나 음식여행 큐레이터라든지 교육농장 플래너나 농촌기획자, 뭐 마을 먹거리 사업자 등이 이제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직업명이 정말 거창한데요. 전 별로 들어보지 못한 직업들도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직업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그 음식여행 큐레이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음식여행 큐레이터는 기본적으로 요새 그 미식여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식여행과 관련해 가지고 이 고장에 가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이런 단순한 어떤 설명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이 고장에서의 음식에는 어떤 문화가 결합되어 있고 어떤 전통이 결합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해설을 하는 일종의 해설사라고 보시면, 설명을 해주는 해설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농촌의 입장에서는 요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 이야기를 만들면 마을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아이템으로, 원동력으로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교육농장 플래너입니다. 교육농장 플래너라는 거는 우리 기존에 알고 있던 농장 경영 컨설턴트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나 이제 중학생 초반 때까지 해서 이제 교과 과정과 연계해서 자연 학습을 이제 함께 이제 공유라 그럴까요? 같이 할 수 있는,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계획을 짜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젊은 층이나 중장년층들은 취업이 어렵다. 또 은퇴 후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관심을 끌었던 농촌 관광은 요새 침체 분위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온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고민이 시작이 될 텐데요. 이코노믹 리뷰라는 곳에서 우리나라 30, 40대 주부층을 대상으로 국내 관광 어떠냐라는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내 관광이 너무 천편일률적이다라는 거죠. 지역색이 없고 A라는 마을을 가도 또는 B라는 마을을 가도 어떤 차이점을 못 느끼겠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 스토리텔링 하니까 생각나는 데가 있는데요. 그 핀란드 산타 마을 로바니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가 이제 그 산타 전설을 스토리텔링으로 엮어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을 이제 유혹한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그런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북극권에 있는 마을은 뭐 캐나다, 뭐 스웨덴, 노르웨이 거의 하나씩 산타 마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가 싹 거의 뭐 평정을 하다시피 해서 지금은 뭐 제일 유명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뭐 연간 뭐 100만 명 이상이 관광객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스토리가 숨어 있는 거죠?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거기 마을이 한 역사가 한 100년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그때 한 라디오에서 이 마을에 로바니에미 마을에 그 전 세계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산타가 있는데 그 산타가 기 모양의 산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흘렸는데 뭐 사람들이 산타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문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이제 특히 어린이들이 이제 산타 하면은 뭐 거의 보통령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들을 조르는데 아주 그냥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이 대박이 났다. 뭐 그런 얘기죠. 그냥. 예. 좋은 표현입니다.
이제 푹 빠질 수 있는 컨텐츠가 좀 중요하긴 한데요. 그런 스토리텔링이 받쳐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러고 보면 우리 농촌도 좀 글로벌하게 스토리텔링을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산타가 365일 중에 하루 일하거든요. 그냥 나머지는 어디에 가서 있냐 보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놀고 있더라라든가요. 뭐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그 전날 배달 전날 뭐 야식을 먹는데 뭐 우리나라 고구마를 주로 먹는다는 그 마을에 가면은 뭐 산타 엄마의 공식 공급 고구마 뭐 이렇게 써서 내놓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루돌프가 놀러 와서 뿔 잘릴 뻔한 농장 뭐 이런 것들도 꽤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좋네요. 죄송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건 뭐 응답하라 1994 이어지나요? 응답하라 향토 음식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 이거는 최근에 그 로컬 푸드나 슬로우 푸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농촌에 농가 맛집이라든지 농가 레스토랑들이 생기면서 그 지방의 고유 재료를 가지고 뭐 어머니 손맛을 담은 음식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게 도시민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은. 뭐 게다가 그 예전에는 양반집에서만 먹었던 종가 음식이 이제는 뭐 시장에 새로운 상품으로 나온다든지 그러한 예들이 있죠.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통 문화 음식의 재탄생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전통 음식 문화의 탄생이겠죠. 아, 예. 전통 막걸리와 그 우리떡 전문점이 지금 뭐 많이 부상되어 있는 건 아실 거고요. 그 요새 그 세이푸드 슈머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이프티 푸드 컨슈머의 합성어인데요. 공부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유기농을 먹겠다 이런 수준에서 훨씬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 재료 성분까지 꼼꼼히 다 따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건강한 외식 문화로까지 연결을 시키겠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람이라 그럴까요? 그런 열풍이 있다 보니까 이제 향토 음식이라든지 기존의 전통 음식 이제 사라져가던 그런 거를 이제 다시 내가 한번 먹어보겠다라는 사람들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농업은 비즈니스. 요건 이동현 연구사가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복고 상품이 등장을 해서 틈새 시장을 만들어갈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과거에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라졌던 재래종 고추, 예를 들어 수비초라든지 칠성초 등이 이제 다시 부활하고 있고요. 그리고 돌배, 돌복숭아, 개복숭아 뭐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게 이제 어떤 건강 기능성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걸 통해서 가공식품으로 연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 더 아이템을 말씀드리면 고대 작물을 들 수 있어요. 네, 고대 작물. 그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재배는 되지 않지만 그 아마란스나 끼누아, 뭐 기장 같은 것들이 최근에 이제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죠. 이 점도 이제 주목할 만합니다. 아마란스는 잘 모르겠고 끼누아는 나사 우주인 식단에도 들어갔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이거 뭐죠? 예, 맞습니다. 그 아마란스는 그 안데스 고온지대에서 자라는 식물인데요. 곡물은 아닌데 곡물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고 또 뭐 펜지를 쫙 펼쳐놓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고도 해요. 그 종자는 시리얼로도 먹고 그다음에 잎은 그 시금치처럼 이렇게 조리해서 먹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끼누아는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잉카 제국의 슈퍼 곡물로서 그 영양이 그 우유에 비율될 만큼 굉장히 이제 영양이 뛰어나다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그 선진국에서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죠. 뭐 최근에 우리나라 평창에서도 이 고대작물 재배에 성공을 해서 일부는 그 상품으로 나온 예가 있습니다. 네, 그 평창에서 재배되는 아마란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3kg에 17만 원이나 하더라고요. 이제 또 농업 비즈니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한우라든지 사과나무 분양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땐 또 다른 형태로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뭔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미국에서 하나의 그 농업과 관련 하나의 그 열풍이라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뭐냐면 공동체 지원 농업이라고 하는 형태가 뜨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를
한 번만 더 쓸게요. 네. 뭐 학력고사 점수가 우수했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수능 1세대라. 예, 커뮤니티 서포티드 에그리컬처라 그러는데요. 이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농사를 짓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돈을 지원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생산에 필요한 돈을 지원한다든지 노동력을 지원을 해서 같이 농업을 짓는 형태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한우라든지 또는 사과나무 분양에 연결을 시키면 좋은 아이템으로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아열대 과수 그리고 채소 이런 게 이제 동남아풍 음식들이 많이 생겨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만약에 그 세 분께서 농업인이라고 하면 이런 작물을 좀 키워서 좀 대박을 좀 이뤄보고 싶다. 혹시 그런 작물 있으세요? 글쎄 그 농업을 직접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업으로서 한다고 하면 저는 아마란스 같은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게 수목원이나 뭐 조경원 이런 데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정원 가꾸기에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키울 때는 꽃을 보고 내 이파리를 또 먹고 내 종자는 수확해서 팔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저 같으면 저는 끼누아를 키워보고 싶은데요. 일단 단백질 함량이 높고 그리고 칼슘, 칼륨 함량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새 현대인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콜레스테롤일 텐데 콜레스테롤이 거의 0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키우면 건강식품 소재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고향이 제주도라 이 열대 과일에 이제 관심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은퇴해서 제주도에 귀촌하면 이 뭐 선인장 열매 용과라든지 뭐 망고 이런 이제 열대 작물을 키우고 싶어요. 아, 고향이 제주도세요? 예. 아, 저도 제주도인데. 아, 저도 그래요? 아유,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럼 다음 촬영은 제주도에 가서 제작진의 용단을 촉구합니다. 사실 근데 농업이 참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물어봐서 대답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 직접 농사를 짓는 건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 농업에 기여를 하신다고 하면 이 한우 펀드 같은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건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 한우 펀드가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한우 뱅크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송아지 값이 이제 폭락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송아지 펀드가 만들어진 거죠. 그 아이디어는 하동 축협에서 냈는데요. 그 지역의 하동 화력 발전 직원들이 공동으로 뭐 200여 마리가 넘는 송아지를 구입을 해서 그거를 하동 축협에서 위탁 사육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지역의 이제 한우 농가들하고 연결을 해서 예, 그 결과 뭐 약 1억여 원의 이득을 얻었고 그 얻은 이익을 가지고 그 마리당 24만 원 정도의 이제 이익을 배당을 한 그래서 마치 펀드처럼 그렇게 운영을 한 거죠. 물론 뭐 한우 사육 농가들도 그 비용이라든지 그 일부 이제 이득을 배당받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거 참 윈윈의 좋은 사례네요. 그리고 한우라면 대략 한 20개월 정도, 2년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애완동물과 관련해서 제도나 법령들이 많이 정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 관련해서 이제 보다 더 선진화된 반려동물 문화가 등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농촌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려동물 문화가 이제 점차 이제 고도화되기 시작하면 저도 이제 애완동물을 키우는 입장이지만 애완동물이 먹는 음식 또는 사료, 이 사료의 품질 수준이 사람과 맞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품질을 사료에도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그 대형화돼서 나오고 있는 사료로 감당이 안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고품질 농산물을 가지고 이거를 잘 믹싱을 해서 또 다른 이제
틈새 시장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사료 산업과 연계시켜보는 그런 아이디어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동현 박사는 이동현 연구사도 못 먹는 유기농 채소만 먹는 토끼 한 마리 키우시잖아요. 예. 걔도 좀 데려오지 그러셨어요? 뭐 다음에는 렌시랭처럼 이렇게.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런 트렌드들 말고 늘 남아있는 위험 요소인 FTA, 기상이변 이런 건 항상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내용을 짧게 줄여서 1cm로 요약해서 알려드리는 1cm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2014 농산업 트렌드에 대한 두 분의 마무리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면 되는데요. 강 박사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2014년도에 농촌은 힐링, 교육, 관광, 그리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물론 관건은 현장에 있는 현장에서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가 관건이겠지만요. 제 의견도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제가 볼 때 올해의 농업은 새로운 비즈니스의 시작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비즈니스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이 과연 이거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많은 노력과 그리고 협업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노력과 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공감을 하고요. 하지만 우리 농업 농촌이 새로운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농업을 즐기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인터레뱅 3D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그건 이제 완전히 끝났을 때 해냈어.